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부 여행 크리에이터 앤세입니다. 오늘 이렇게 경북 관광 비전을 선포하는 멋진 자리에 저희가 그렇게 강의를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여행 크리에이터가 바라보는 경북 관광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빼보과 같습니다. 첫 번째 써니 에세이를 소개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관광 트렌드 분석, 그리고 세 번째는 에센스별 특징 비교, 네 번째는 여행 크리에이터의 시선 및 아이디어,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Q&A 하고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행하며 콘텐츠를 만드는 6년차 부부, 남편 써니와 아내 세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여행을 하면서 캐나다,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비롯해서 산티아고 순례길과 또 세계여행, 그리고 3년간의 제주살이, 또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다수의 기관과 브랜드와 협업을 했고요. 작년에는 저희의 세계여행이 방송에도 출연되는 멋진 일도 있었답니다. 첫 번째로 저희 각 계정으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는 아직 소소하지만 그래도 저희의 유쾌한 여행 영상들이 잔뜩 올라와 있으니 여기 계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네이버에서 여행 인플루언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관광 트렌드 분석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남편 써니는 이렇게 좀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관광 트렌드 분석을 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 관광 트렌드를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2023 관광 트렌드 소셜 데이터 분석 보고서에서 조금 발췌를 해서 조금 주요적으로 볼 만한 것들을 제가 조금 추려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먼저 사회 전반적인 주요 트렌드로는 엔데믹, 워케이션, 기후위기, 자기관리라는 이제 키워드가 가장 도드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한 올해 여가 시장의 가장 큰 변화로는 코로나가 종식됨에 따라서 이제 방역 지침이 완화가 되고 이에 따라 야외 활동 수요가 폭발하면서 관광업계도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3월인데도 여러분도 지금 벌써 체감하고 계시지 않는가요? 코로나 때와 다르게 관광에 대한 수요가 벌써 많이 폭발하고 있음을 저희가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여행 트렌드를 보시겠습니다. 여행과 관광에 관련해서 가장 핫한 키워드를 먼저 짚어드리자면 로컬 관광은 해당 지역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일련의 모든 관광을 뜻하고요. 이 중에서도 새로운 관광 트렌드인 TV 또는 OTT 매체에서 인기 아래 방영되었던 지역에 직접 찾아가 여행을 하는 스크린 투어리즘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맛집 투어, 카페 투어 등 해당 지역에서만 갈 수 있는 곳들을 여행하는 취미 여행 키워드도 많이 떠오르고 있고요. 또한 기후위기에서 오는 제로 웨이스트, 플로깅 등의 친환경 여행 형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제 시골에서 즐기는 호캉스를 뜻하는 촌캉스 같은 농촌 체험 여행 등의 여행 형태가 올해의 키워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여행 형태 중에서 이제 왼쪽 사진에 보시면 스크린 투어리즘과 그다음에 오른쪽 사진에 촌캉스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그 포항의 구룡포 1분인 가옥거리인데요.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명장면이었던 장면을 저희 둘이 한번 따라해서 사진을 찍어봤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촌캉스 숙소로 유명한 영주의 김옥가옥이라는 숙소에서 촌캉스를 즐기고 있는 청춘들의 모습입니다. 할머니 댁에 놀러 온 것 같은 느낌으로 추억을 남기는 것도 굉장히 특별해 보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2023년 여행 트렌드 키워드를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캠핑, 골프, 테니스, 트레킹 등 활동적인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레저 여행 형태와 한 달 살기, 워케이션, 템플 스테이 등 기존의 여행보다 길고 잔잔한 여행을 즐기는 장기 체류 여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 등이 올해 여행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방금 전에 앞서 보여드렸던 여행 형태의 예시 사진을 들고 왔어요. 보시면 왼쪽은 상주 경천섬 오토 캠핑장에서 캠핑을 즐기고 있는 레저 여행 형태를 띠는 모습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영양 건마산 휴양림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행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실시했던 반짝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여행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라는 질문에 총 619표 중 368표를 얻으며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던 항목이 바로 그 지역만의 특색이고요. 그 다음에 112표를 받은 숙소가 2위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나왔고요. 다음으로 숙소와 비슷하게 101표를 받아서 맛집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많이 투표를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38명이 선택한 체험이 4위에 올랐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해당 지역의 특색이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이 투표를 진행하다 보니까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게 가장 여행 욕구를 불러일으킬까? 이거에 대한 제가 궁금증을 다시 또 투표를 통해서 조사해봤는데요. 총 494표 중 1위는 351표로 또 압도적인 표를 받은 대자연과 뷰를 사람들이 가장 여행 욕구를 불러일으킨다고 투표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2위는 71표를 얻은 유명 관광지, 그리고 3위는 54표를 얻은 SNS 핫플, 4위는 18표를 얻은 컨셉 여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투표가 모든 대중의 어떤 의견을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여행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저의 팔로워들이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 관광객들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었던 미니 설문조사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반적인 관광 트렌드를 방금 전에 설명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경북 관광 트렌드 분석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온라인에 검색한 키워드는 바로 경북 관광이었습니다. 네이버에 경북 관광 검색해보니 경북 관광 인기 지역으로는 포항, 경주, 안동, 문경이 뽑혔는데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인기 지역이 선정된 건지, 그리고 또 어떤 이유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검색도 해보고 제가 느낀 점을 토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다 이 지역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랜드마크가 될 만한 상징적인 구조물과 유적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지리적, 지역적 특색을 잘 살렸다는 또 장점이 있었고, 인기 드라마 촬영지의 관광지화가 잘 되어 있었고, 각 도시를 대표하는 특산물이 잘 활성화되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감성 숙소가 비교적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해봤을 때 자연과 잘 어우러지는 상징적인 스팟과 예쁜 숙소, 맛있는 먹거리 등이 어떤 여행 필수 요소들의 밸런스가 잘 이루어진 지역들이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인기 지역 중에 조금 더 자세히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 포항인데요. 저희도 포항은 해당 여행지들 중에 가장 최근에 저희가 다녀왔던 곳이기도 한데, 보시면 오션뷰를 활용한 대표적 관광지가 잘 발달되어 있고 인기 드라마 촬영지가 많아서 드라마 촬영지를 따라 여행하는 컨셉 투어가 가능한 곳이더라고요. 다만 그 명소끼리의 거리가 비교적 멀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다니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바다를 품고 있는 포항만이 주는 시원함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주인데요.
경주는 살면서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수학여행의 성지로 자리매김했던 곳인데 이제는 수학여행지라는 이미지를 탈피한 지도 오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역사적 유적지 외에도 황리단길, 각종 꽃 스팟 등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SNS 인기 스팟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계절이나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한 인기 관광지의 면모를 보이고 있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다른 타 경북 지역들에 비해서 대중교통이 조금 잘 발달되어 있고 주요 스팟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뚜벅이 여행자들에게도 접근성이 좋다는 특징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동인데요. 안동은 하회마을, 안동찜닭, 안동소주 등 안동에서만 볼 수 있는 지역적인 특색이 매우 또렷한 것이 특징이고 인기 드라마 명장면 속 장소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렇게 명장면에 따라서 사진 찍는 관광객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최근에는 낙강물길 공원 등 SNS에서 핫한 포토존이 인기가 있었고 이제 이 지역적 특색과 자연 그리고 음식 등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안동도 굉장히 크고 넓더라고요. 그래서 안동 여행을 하기에 자차로 다니면 정말 편하겠지만 대중교통으로 다니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경북은 다른 지역보다도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지역적 특색이 돋보이는데요. 그만큼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 대중교통으로 다니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는 공통점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SNS별 특징과 세대의 트렌드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인스타그램에서 돋보이는 특징은 인생샷과 쇼폼 위주의 컨텐츠이고 이 인스타 특성상 요약된 정보를 선호한다는 점이 굉장히 뚜렷하게 도드라졌고요. 어떤 정보성 계정이 있는 반면에 퍼스널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채널은 정보가 아닌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과 팬심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령대로는 비교적 연령대가 낮은 MZ세대 등이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었고 이제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세 개의 플랫폼 중에서는 트렌드에 가장 민감하여서 특정 챌린지 또는 특정 릴스를 따라하기 등 유행이 빠르고 넓게 분산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스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예쁘고 멋진 사진, 영상을 그 영상 하나만 보고도 그 해당 여행지에 따라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점이 많이 돋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블로그는 더 다양한 사진 위주이며 자세한 정보와 후기성 글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연령대는 비교적 다양한 편이며 요약된 정보가 아닌 구체적인 정보와 후기를 원하는 타깃층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후기와 함께 관련 링크를 첨부하게 될 시 구매 연결 전환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또한 특정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인데요. 앞선 두 플랫폼과 비교하여서 더욱 생생한 후기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정보도 정보지만 유튜브의 경우에는 조금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컨셉 또는 스토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인스타와 블로그에 비해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가장 광범위한 연령대가 이용을 하고 있었고요. 글과 사진 등 단편적인 컨텐츠보다는 좀 더 생생한 영상을 통해 직접 체험하는 듯한 대리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서 타 플랫폼보다 체류 시간이 긴 편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역시 퍼스널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채널은 팬층을 두텁게 형성하여 컨텐츠보다 팬심에 의해서 채널이 운영되는 특징이 도드라지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SNS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공통적인 첫 번째로는 점점 짧아지는 시청시간, 체류시간이고요. 이에 따라 숏폼 컨텐츠의 인기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도 릴스, 유튜브에서도 쇼츠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조회수도 더 좋아졌다는 특징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두 번째로 퀄리티가 높고 좋은 컨텐츠일수록 따라하고 싶은 욕구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샷 한 장만으로도 해당 스팟의 인기도가 급상승되는 시대가 됐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질의 정보가 담긴 높은 퀄리티의 컨텐츠일수록 그 인사이트, 반응이 좋다는 점인데요. 또한 네 번째로 보기 쉽게 요약된 모음집이나 카드 뉴스 등의 요약 정보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예시를 제가 조금 들고 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좋은 컨텐츠일수록 인사이트가 높다는 것과 잘 요약된 정보일수록 인사이트가 높다는 것에 대한 예시를 제 인스타그램 컨텐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이 컨텐츠는 짧은 영상인 릴스 컨텐츠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이 컨텐츠는 사진 형식으로 된 모음집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이 컨텐츠는 한라산 겨울의 모습을 성판악 코스와 영실 코스를 비교해주고 그리고 이제 겨울 산행에 대한 꿀팁과 정보 등을 담은 컨텐츠였는데요. 영상 먼저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짧은 10초 정도 되는 순간 동안에 한라산의 멋있는 겨울 산행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또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성판악 코스와 영실 코스의 차이점을 바로 비교를 해서 볼 수가 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조회수가 약 140만회, 저장수 약 1만회, 공유수 약 1만회, 댓글수 약 1,800개를 기록한 컨텐츠입니다. 이 컨텐츠가 댓글수가 유독 높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유독 높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조금 귀한 영상이다 보니 한라산이 정말 겨울에 올라가기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이 두 다리를 잃어가면서 열심히 찍어온 영상인데 그러다 보니 이 컨텐츠를 보신 분들도 약간 대리만족하는 것도 느꼈을 거고 본인의 친구들을 많이 소환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써니야 여기 너무 멋있는데 우리 이번 겨울에 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댓글로 태그를 하시고 소환을 하셔서 그걸 또 태그 당한 분이 보시고 또 퍼뜨리시고 이런 식으로 점점 노출과 인사이트가 좋아졌던 컨텐츠입니다. 두 번째 릴스는 조금 다른 컨셉의 영상인데요. 영상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영상 역시 10초가 되지 않는 짧은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기도의 바베큐장에 다녀온 후기 영상입니다. 밤에 촬영해서 화면이 선명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너무 좋다는 정보와 서울 근교라는 점에서 또 다른 바베큐장과는 다르게 투명 돔 텐트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잘 담겨 있어서 이 릴스는 총 조회수 약 70만회, 저장수 약 1만 2천회, 공유수 약 1만회, 댓글수 635개를 기록했던 릴스입니다. 이 릴스와 제가 추가적으로 사진으로도 한번 게시글로 정보를 드렸었는데요. 영상과 사진 게시글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아주 빠른 속도로 컨텐츠가 확산되면서 해당 바베큐장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예약과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줬던 그런 릴스, 그런 컨텐츠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제주 동쪽 유채꽃 스팟 모음집 컨텐츠인데요. 이 컨텐츠는 각 스팟마다 따라 찍고 싶은 구도의 사진과 그리고 촬영 시기, 위치를 적어두었기 때문에 약 10곳의 스팟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고 컨텐츠 하나로 여러 곳의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장수가 높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좋아요수 약 6,000개, 저장수 약 4,500개, 공유수 약 600개를 기록했던 영상이고요. 방금 또 이 유채꽃 모음집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제주 종달리 가볼 만한 곳 모음집 컨텐츠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주의 작은 마을 종달리에 있는 관광지 두 곳
카페 3곳, 맛집 3곳, 책방 2곳을 하나의 컨텐츠로 10장 안에 묶어서 만들었던 컨텐츠인데요. 이 컨텐츠를 보신 분들이 그냥 이 게시물 하나로도 종달리 여행 코스가 전부 다 완성이 된 느낌이기 때문에 좋아요 수보다 저장 수가 더 높게 나왔던 특징이 있는 그런 컨텐츠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컨텐츠의 인사이트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이 컨텐츠 하나만으로 제가 팔로워가 400명이 늘기도 했던 그런 컨텐츠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금 아쉬웠던 인사이트의 컨텐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 영상은 대자연의 아름다움이 잘 담겨있지만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없는 몽골이라는 점과 위치 외에는 별다른 정보를 담지 않았고 또 이곳에서 느낀 점이라던가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회수는 나쁘지 않았지만 저장수가 5회, 공유수가 8회에 그친 조금 아쉬운 영상입니다. 이렇게 제가 방금 전에 좋은 예시와 조금 아쉬웠던 예시들을 조금 다양한 컨셉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총 5개의 다양한 컨텐츠별 인사이트를 보셨는데 반응이 좋은 게시물은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말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퀄리티가 뛰어나고 양질의 정보가 담긴 컨텐츠일수록 인사이트가 더 좋다는 것은 불변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경북 관광의 멋진 비전을 위해 여행 크리에이터인 저희가 생각한 아이디어들을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각 지역별 뚜렷한 컨셉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해당 지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과 강점을 이용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 여행 컨셉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추려보다가 이렇게 조금 추려서 10가지 정도의 컨셉을 추려봤는데요. 힐링, 휴식에 중점을 둔 여행, 캠핑, 글램핑 여행, 체험 여행, 맛집 투어, 카페 투어, 아이, 반려견 동반 여행, 한 달 살기 여행, 촌캉스 여행, 역사 여행, 시즌 여행 이렇게 10가지로 좀 추려봤습니다. 물론 이 여행보다 훨씬 더 많은 컨셉의 여행이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10가지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로 휴양림, 산림욕, 템플스테이 등 휴식에 특화된 곳을 적극 어필할 수 있는 힐링 휴식 여행 컨셉인데요. 이번에 경상북도의 23개 시군구 도시들을 검색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경상북도가 가진 지역적인 특색 때문에 정말 휴양림과 어떤 산림욕을 할 수 있는 산림욕장 이런 시설 그런 위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상북도가 조금 더 가까이에서 다가갈 수 있는 컨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캠핑 글램핑 여행입니다. 이 역시 아무래도 이 경북 지역 특성을 잘 살려서 아무리 코로나가 종식이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캠핑과 글램핑의 인기는 아직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사진 같은 모습의 캠핑이나 아니면 조금 특별한 자연 뷰를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캠핑 여행 등을 좀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다는 숙박인 점을 어필해서 우리 이 시군구에 오시면 이렇게 좋은 캠핑장과 글램핑장이 많습니다 라는 점들을 어필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체험 여행인데요. 체험 여행이라는 게 이렇게 테마파크 특수시설 체험이 가능함을 어필할 수가 있는데 꼭 테마파크가 아니더라도 승마장이라던가 천문대, 곤충체험 학습관 등등 경북에도 충분히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시군구에서 이곳을 우리가 잘 어필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체험 여행을 컨셉으로 잡아서 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맛집 투어인데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조금씩 운영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여행 콘텐츠를 보는 것도 굉장히 즐거워하고 대리만족감을 느끼지만 가장 우리와 밀접하게 가까이에서 느끼는 건 아무래도 의식주, 그 중에서도 맛집에 굉장히 진심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북의 맛있는 어떤 특산물이라던가 아니면 좀 유명한 그런 맛집 등을 투어로 갈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뭐 경주에는 이러이러한 맛집들이 많이 있으니
경주 당일치기 맛집 뿌시기 코스 이런 식으로 여행 코스를 어필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살짝 비슷한 맥락의 카페 투어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트렌드가 카페에 진심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대형 카페, 디저트 카페, 다양한 컨셉의 카페나 아니면 소품샵 등 아기자기한 예쁜 공간들을 같이 엮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이런 곳이 많다는 걸 어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예스 키즈존, 예스 펫존 등 이런 자연 친화적인 아이와 반려동물에게 친화적인 곳이 많다는 것을 어필해서 아이와 반려견과 함께 가기 좋은 관광지라는 컨셉을 가져갈 수도 있다 생각이 되었는데요. 이 역시 넓은 대지를 갖고 있는 경북, 대자연을 갖고 있는 경북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 뛰어나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여행 컨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태국의 치앙마이처럼 한 달 살기 또는 장기 투숙을 원하는 여행객을 타깃으로 가성비 좋은 숙소와 상권이 좋다는 점을 어필해서 디지털 노마드에게 인기 지역임을 또 강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요즘에 또 워케이션이라는 일을 하면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워케이션의 개념도 많이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살기 여행의 컨셉으로 경북에서 가져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할머니 집에 놀러 온 듯한 농촌 체험이 가능한 지역임을 어필할 수 있는 촌캉스 여행 숙소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기면 아무래도 인스타나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유명한 촌캉스 숙소들이 점점 널리 퍼지고 그 숙소를 오기 원해서 그 지역에 왔다가 막상 여행을 하면서 다녀보니 생각보다 이 지역이 너무 좋은데? 라고 이제 그 지역의 매력을 알 수 있는 그런 또 예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리적으로 역사 깊은 유적지가 많은 경북에도 특화된 컨셉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유적지가 많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특별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할 수도 있는 여행 컨셉을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각종 SNS에서 가장 반응이 빠르고 인기가 많은 꽃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인스타나 블로그나 유튜브나 가장 눈을 확 사로잡는 게 알록달록하게 예쁜 꽃 사진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꽃은 호불호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예쁜 꽃 스팟에 가서 예쁜 인생샷을 남기고 싶은 대중들의 니즈와 욕구를 충족하면서 이 꽃 스팟이 많은 관광지임을 어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컨셉을 보여드렸는데요. 경상북도 각 지역이 가진 강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한 뒤에 제가 추천해드린 여행 컨셉과 연결을 짓고 홍보해서 보다 더 또렷한 관광 특색이 생기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아이디어는 팬투어 형식의 다양화를 통해 새로운 스팟을 발굴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팬투어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해져 있는 그런 팬투어라서 아무래도 팬투어 후에 이제 게재되는 그런 콘텐츠들을 보면 전부 다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팬투어가 아닌 필수 코스를 한 두 군데만 정해놓고 그 외에는 자율적으로 코스를 짜는 방식을 도입하여서 팬투어 참여자가 개개인의 취향이 담긴 다양하고 새로운 스팟을 발굴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기존의 정형화된 코스에서 벗어나 조금 더 신선하고 새로운 스팟을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참여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라도 이 팬투어 자율화를 조금 미션화를 시켜서 미션 성공과 실패에 따른 보상과 페널티를 지급한다면 조금 더 참여자가 동기부여를 얻어서 더 열심히 새로운 스팟을 발굴하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도 한번 내보았습니다. 네, 세 번째 아이디어는요. 경북 지역 간 연계된 이용권 또는 투어 패스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면 지금 제가 예시로 사진을 3개를 가져왔는데요. 경상북도에 위치한 관광지, 숙박업소, 맛집, 카페, 체험 간에 연계된 할인 혜택 및 제공을 통해서 경상북도 도시 간의 관광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겠습니다. 해당 방법의 예로는 강릉 지역의 강릉도 강릉 이용권이 있고요. 그 다음 제주 지역의 제주 투어 패스 또는 코레일의 네일로 티켓 같은
같은 것도 같은 맥락의 예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이용권은 제가 실제로 이용을 해봤었는데요. 강릉 또 강릉 자유이용권을 이용을 해봤는데 실제로 맛집도 많이 골고루 들어가 있고 체험도 골고루 들어가 있고 카페 등등 여행에 관련된 카테고리 관련 업체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어서 하루 여행 코스가 이 자유이용권만 이용을 해도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인생샷을 야외에서 찍고 다음으로 여기서 할인받을 수 있는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할인받을 수 있는 카페에 가서 또 혜택을 제공받고 이런 식으로 이 이용권 하나로도 벌써 여행 코스가 뚝딱 나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경북에서도 이런 방식을 선택하여서 또 홍보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이디어는요, 다양한 여행 인플루언서와 협업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행 크리에이터와 여행 인플루언서의 주기적인 협업을 통해서 경북 관광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경북 각 지역에 대한 홍보도 하면서 나아가 인식 개선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여행 인플루언서와 그냥 한 지역, 한 스팟의 단편적인 협업을 진행을 해요. 예를 들면 대구, 경북은 아니지만 대구 이월드에서 저에게 그 협업 문의가 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특정 장소만 제가 알릴 수 있지만 그런 이제 방법을 조금 벗어나서 더 다양하게 협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첫 번째로 인플루언서 예를 들어 써니에세이와 협업하는 써니에세이 투어 오픈 이런 걸 해서 당일치기 또는 1박 2일 일정으로 저희와 함께하는 벚꽃 인생샷 투어를 해서 어디 벚꽃이 예쁜 그런 관광지에 가서 저희와 함께 여행을 하며 저희가 예쁜 사진도 찍어드리고 같이 투어를 하는 그런 방식을 도모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 이와 비슷한 방식이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는 두 번째로 인플루언서와 함께 콜라보하는 이벤트를 열어서 이제 예를 들자면 아래 제가 써놓은 것처럼 써니에세이와 함께하는 경주월드 자유이용권 이벤트 이런 이벤트를 한번 도입을 해서 경주월드에서 저희에게 자유이용권을 예를 들어 5장을 지원이 가능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경주월드 관련된 그 이벤트 5장 이벤트를 저희 피드에 업로드를 해서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참여를 할 때 필수 조건으로는 제 계정을 팔로우하고 경주월드 계정을 팔로우하고 이런 식으로 팔로우를 하고 댓글로 참여를 완료해서 이제 그 경북 관광 계정에도 혹은 경북의 특정 관광지 계정 SNS에 유입을 늘릴 수 있는 방식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특정 지역 축제가 시작하기 전 또는 초기에 여행 인플루언서를 초대하여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아무래도 조금 미리 준비를 하고 그 여행 인플루언서에게 업로드가 빨리 돼야 한다는 점을 조금 강조를 하는 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5번째 아이디어로는 정형화된 포토존은 지향하고 자연과 어우러진 포토존을 지향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관광지를 갈 때마다 항상 볼 수 있는 게 그 구조물로 된 하트 프레임 포토존이나 동상 옆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포토존 등이 항상 꼭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포토존보다 이렇게 사진에 보여드린 예시와 같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어떤 그런 정해지지 않은 자연적인 프레임들에 사람들의 반응이 훨씬 더 좋음을 인지를 하고 그런 구조물 포토존을 새로 만들 어떤 그런 예산으로 이런 포토존을 발굴할 수 있는 여행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그 인플루언서 광고비 예산으로 돌려서 차라리 이 포토존 저기 보시면 왼쪽에 손옥함 하트 프레임을 보시면 저 하트존 저 사진 찍으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하거든요, 실제로도. 그리고 가운데 있는 송당목금모르, 원렬교 역시 똑같은 구도의 비슷한 사진을 정말 많이 SNS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와 정말 자연스럽고 예쁘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자연과 어우러지는 포토존을 발굴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아이디어는요. 경북 관련 SNS에 더 활발한 활동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단순히 그냥 여행, 관광 관련 포스팅을 많이 올려서 SNS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협업했던 여행 인플루언서 혹은 여행 블로거 분들의 컨텐츠를 2차 활용 동의를 받아서 그 퀄리티 높은 사진으로 경북관광 인스타그램 계정을 홍보하는 방법 등이 있겠는데요. 블로그와 유튜브 역시 각종 이벤트를 열어서 이벤트 참여 조건을 이웃 추가하기, 구독하기 등으로 가져가서 이 외부 유입을 늘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의 아이디어를 실천하실 때 어떤 여행 크리에이터와 협업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그럴 땐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그럴 땐 유쾌한 매력이 철철 흘러넘치는 저희 써니앤세이를 먼저 떠올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와 같이 협업하고 싶으신 담당자님들께서는 경북문화관광공사 쪽에 연락을 주시거나 써니앤세이 계정으로 DM 또는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협조하면서 저희가 언젠가 경북의 딸, 경북의 아들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경북을 알리도록 발빠르게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행 크리에이터가 바라보는 경북 관광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바뀌는 여행 트렌드에 맞춰서 트렌드를 분석하고 다양한 플랫폼의 여행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통해서 경북 관광이 활성화되고 또 경북 지역만의 특색과 매력이 더 많이 알려져서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경북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분들도 경북이 이렇게 매력적이고 좋은 곳이었구나, 또 오고 싶다, 다음에 또 와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멋진 2023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제가 발표한 자료들을 토대로 궁금하신 점이 혹시 있으시다면 어떤 거든 물어봐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드시면 마이크 배달해 드릴게요. 참 희한하죠? 질의응답되면 다들 고개를 숙이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예전에는 몰랐던 경북 관광의 매력을 좀 더 알게 되고 더 많이 경상북도 지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올해는 좀 더 경북 여행을 열심히 다녀봐야겠다 다짐했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경상북도 관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언제나 저와 남편 써니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함께 경북 관광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 크리에이터 써니앤세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편께서 사진 많이 찍으셨어요? 안에 강의하는 장면 고맙습니다. 써니앤세이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